전쟁이 약해질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까지 참전하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쯤이면은 미국도 이제 참전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는 지금 액션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없길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6월 18일이잖아요. 오늘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신 노스트라다무스가 3차 대전 날짜로 6월 18일을 꼽았어요. 이 미신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아무 일도 없는 게 좋거든요. 괜히 또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것 봐 맞았지 또 이러면서 이제 막 온갖 낭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주식에서도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게 공포를 만들면 멀쩡한 주식도 주가가 갑자기 내려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뭐 예언술사들이 막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되면 얼마나 시장이 불안해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은 대중의 탐욕을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공포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탐욕을 부려요? 지금은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좀 공포 없이 탐욕만 있는 장세였다라 치면 여기서 공포가 하나씩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좀 지지선이 깨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입니다. 둘 다 지금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란 1인자 하메네이도 보면은 지금 트럼프 최후 경고에 성전으로 대응하죠. 오늘 이제 올랐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게 뭡니까? 미사일로 폭격을 퍼붓고 내가 지금 칼을 들고 갈 테니까 다 뒤따라와라. 공격하자. 뭐 이제 이런 사진이잖아요. 미국에 강력한 보복을 하자,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보복을 하자 이렇게 된 거겠죠. 트럼프가 협상에서 전쟁으로 마음을 바꾼 것도 여러 번 협상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멈추겠다고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이거 그냥 할 거야, 필요한 거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농축 우라늄이 뭡니까?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거죠.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이 뭐 어떤 제안 해봐. 우선은 핵무기 만들지 말라는 건 안 되고 나머지들 제안해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협상 결과가 나올 게 없죠. 그래서 핵시설을 초토화하는 이스라엘 전략에 트럼프도 결국 동의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지하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핵시설에 벙커 부스터를 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포로도 쪽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그냥 일반적인 설비 시설 건물이 딱 하나 있고 밑에 쪽에 갱도를 파가지고 안에 쫙 이렇게 있어서 핵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는 벙커 부스터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벙커 부스터를 쓰려면은 미국 그 자폭격기를 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참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하메네이 공지와 마찬가지로 이란 국영TV도 오늘 밤 전 세계가 수세기 동안 기억할 엄청난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영TV가 어제 생방송 도중에 폭격당한 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구가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로 하는 실화라면은 이거는 그 금지된 그 무기를 쓰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무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미 2년 전에도 핵무기를 만들려면 수주일이면 가능하단 말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란의 핵무기화는 임박한 상태였고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유도 더 이상 지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란은 한 1, 2주 정도만 시간을 주면 핵을 완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핵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형화해야 된다. 탄두에 실어야 되고 미사일로 날려야 된다. 우리가 핵 미사일만 생각하는데 핵을 꼭 미사일로 날리는 게 무기가 아닙니다. 탄두랑 미사일을 만드는 건 멀리 보내기 위한 거고 꼭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이거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라 봐야 되겠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내부에다 땅굴도 뚫어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이라크랑 시리아, 요르단을 거쳐서 육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라 말하는데 이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드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드론을 트럭이나 이런 걸로 위장 트럭으로 숨겨가지고 보낸 다음에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몰래 보내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라고 배제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로마라는 제국이 망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로마 초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 카르타고 장군이 스페인 쪽 점령했었거든요. 여기서 계속 로마 자리를 하나씩 먹어가니까 로마에서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그러면 선전포고야 하면서 쳐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이 내가 먼저 쳐들어갈게 이렇게 한 거죠.
그 로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산맥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 해안길만 딱 틀어 막으면은 한니발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로마는 대군을 준비한 다음에 봄에 진격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니발이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뒤로 쳐버립니다. 설마 그렇게 오겠어라는 거에서 설마로 그렇게 넘어오니까 이란이 대응도 못하고 서둘러서 뒤로 들어오다가 한니발한테 몰살당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그럴 리 없어라고 배제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 그럴 가능성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들도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핵무기를 위해서는요, 90% 수준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예, 이란은 2년 전에도 60% 우라늄 농축이 가능했었고, 농축 수준이 20% 초과하면은 무기급으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무기화가 돼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인 공격이 가능한 거고, 작년 뉴스에서도 보면은 1, 2주 정도면은 핵무기 한 개 만들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공격이 지금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을 하자면서 시간을 끄는 행위가 정말 협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뭔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끄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전쟁 나기 2주 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유엔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이 우라늄을 급격히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었거든요. 3개월 동안 보유량이 50%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핵무기 실험이 임박했던 거 아니었었는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 이란의 우라늄 양이 400kg인데요. 핵무기 10개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에서 불문율이 서로 핵을 쏘지 않는다 했었잖아요. 러시아조차도 고전하면서 핵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국제적인 룰을 따랐던 거는 전쟁 이유를 생각해서이기 때문이다. 핵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의 규칙에 맞게 전쟁을 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다음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나라들, 다음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나라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힘이 좀 작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나 몰라 이러면서 빵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미국이 힘이 강할 때는 그 룰이 작동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룰을 어겼을 때 미국이 제재하고 미국이 복수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은 이 룰을 어기는 국가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그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협상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거 협상으로 하다가는 뭔가 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협상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그런 말 했거든요. 이란은 핵 능력 있어요. 얘네랑 협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 트럼프는 얘네 핵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서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증거를 내밀었었고 그거에 트럼프가 설득됐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바꾼 건 아닌가. 그래서 하메네이의 신원을 보장해주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도 하메네이랑 비슷한 말을 합니다. 훨씬 더 큰 걸 준비 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란도 말한 게 있고 트럼프도 말한 게 있을 때 아마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쯤 해서 강한 충돌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이미 중동은 서로 암묵적인 룰을 다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서로의 시추시설이라던가 원유 저장고는 공격하지 않는 게 룰이었는데 이미 벌써 이스라엘이 어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중동에 있는 뭐 가스전, 석유 저장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건들면은 유럽과 미국의 자본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더 골치 아파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골라 때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관심을 끌기 위한 거 아니면은 너희들도 참전해라. 그냥 판을 키워버리는 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이 나중에 뭐 협상을 해서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돈을 다시 벌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막는 행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중동 전쟁의 불문율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불문율을 어기고 나를 막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열받아 할 거고 대체 저 지도자는 뭔데 왜 맞고만 있어? 우리나라 강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참기만 해야 돼? 저 지도자 바보 아니야? 바꿔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극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는 거죠. 계속 두드리면서 야 이란 너 그 무기 있잖아 그거 꺼내봐 그거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란은 나쁜 나라가 되겠죠. 그 무기를 쓰는 순간 미국은 자동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하는 젤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이유로 유가가 급등했어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유가만 오른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가 유가를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위축 같은 현상들이 몇 달 뒤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석유를 파는 국가들, 미국, 러시아, 중동 같은 국가들은 암묵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여기를 공격했던 것들이 혹시 이번 전쟁의 확전과 연관된 국가들 또는 묵인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떡고물이나 먹어라 대신에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고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어떻게 해서든 끝장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란도 완전히 룰을 어겼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떤 카드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을 넘어가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판이 커졌다라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하필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미국이 휴장이죠. 그래가지고 FOMC 금리 결정이 오늘 새벽 3시에 납니다. 그리고 3시 반에 나오고 점도표까지 다 나오는데 파월이 이번에 레임덕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 연준 의장 후임을 뭐 결정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이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 뭐 동결을 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멘트를 하느냐 시장에 충격적인 멘트를 줄 거냐 아니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점도표가 과거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먹었다라고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올해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거로 예정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필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시장을 잘 체크하시고 좀 내가 좀 이상한 좀 약간 변동성 심한 주식 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좀 잘 밸런스를 잘 잡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